리눅스 등장에 영향을 준 요소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GNU라는 뜻이죠. GNU. GNU는 약어입니다. 여기 재기적인 영어를 제가 써놨죠. 재기적 영어. 뭐냐면 GNU is not Unix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용어가 나왔냐라는 거면 이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는요. 그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AT&T라는 그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즉 함부로 쓸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운영체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 중에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 리차드 스톨만이 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운동. 그래서 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그 컴퓨터 쪽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운영체제거든요. 자, 그래서 유닉스 같은 뭐 강력한 운영체제를 만들긴 하는데 우리는 유닉스와 좀 다르다. 다른 형태. 쭉 누구나 쓸 수가 있고 원하면 뭐 소스도 고칠 수가 있고 공개된 어떤 형태의 어떤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슬로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유닉스에 필적할 만한 그런 운영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용어가 GNU라고 보시면 되고 결성된 프로젝트가 GNU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있습니다. www.gnu.org 가시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데 유닉스랑 좀 다른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1983년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1983년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유로운 유닉스를 쓰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운영체제 핵심은 커널이거든요. 뭐 허드라는 커널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 시기에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시기에 이제 리눅스가 등장하면 리눅스가 1991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지련의 프로젝트에 속한 사람들이 리눅스를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눅스를 물론 이제 대변 리눅스가 GNU에서 그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 유닉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닉스랑 이제 필적할 만한 운영체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운영체제를 어떻게 보면 뭐 자체적으로 못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링스가 등장하면서 운영체제는 뭐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데비안 링스 같은 경우 GNU 링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운영체제를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GC라든지 뭐 이맥스라든지 뭐 그놈이라든지 GN처리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GNU 프로젝트는요, 소프트웨어 상업화를 반대합니다. 돈 주고 파는 걸 좀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때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처드 스톨만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처드 스톨만이 이제 1980년에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게 이제 FSF,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즉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재단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약자로 FSF라고 하고요. 인터넷 사이트도 물론 있습니다. www.fs.org 가시면 GNU 프로젝트랑 똑같이 연결되긴 하는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시면 일단 FSF는 리차드 스톨만이 설립한 이 자유 소프트, 물론 자유 소프트웨어 용어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생산, 보급, 발전을 목표로 만든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 이 프리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프리라고 하게 되면 영어에서도 공짜, 무료라는 뜻이 있는데, 그 리차드 스톨만이 얘기하는 프리는요, 일단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에 리차드 스톨만이 주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보장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네 가지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실행시킬 자유로 되어 있죠. 이거를 뭐 상업용, 연구용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뭐 공부용 써도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보장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고 학습하는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죠. 소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물론 그러려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고칠 수도 있게끔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료 또는 유료를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라고 되어 있죠. 꼭 공짜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 소프트웨어 제가 얻었어요. 있었으면 거. 그래서 공짜로 얻었는데 내가 1,000원 주고 팔아. 이거를 조금 바꿔갖고. 그것도 그 사람 자유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든 무료로 배포를 하든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하는데,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번째죠.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자유와 개선된 이점을 공동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1,000원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제 소스를 가져다가 이거를 옆에서 50원에 팔아요. 그것도 그 사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면 제가 돈 주고 팔아도 상관없는데 소스를 계속적으로 공개된 그런.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제 상업적으로 쓰기엔 좀 곤란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자유 소프트웨어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를 이제 법조해서 만든 게 GPL 라이센스입니다. GPL 라이센스. 뒤에 또 라이센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제가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FSF가 처음에 설립이 되고요. 자기네 라이센스를 뭐라고 표기했냐면 카피레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카피레프트라고 했냐면 저작권을 카피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카피라이트. 복사 권리란 뜻이죠. 이 라이트가 권리란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권리란 뜻도 있는데 영어에 보면 이제 오른쪽이란 뜻도 있잖아요. 라이트. 그래서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패러디하게 만드는 게, 우리는 그런 이제 저작권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카피 레프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 레프트라는 용어를 써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표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이제 쓰면 그걸 갖다 쓰는 사람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제화한 라이센스가 GNU GPL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GPL 라이센스는 위반하면 소송에 걸어서 그걸 이제 임의적으로 쓰는 사람들, 자유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쓰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유화 시키는 대신 이제 카피레프트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피레프트라고 써 있는 것들은 뭐 아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리차드 스톨만이 GNU GPL 라이센스를 명령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GPL이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죠. 쉽게 말하면 공동 소유의 어떤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GPL 라이센스는 이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5가지 의무를 한 가지를 더 들렸습니다. 요거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죠. 커널은 운영체제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그럼 뇌고요. 자동차를 엔진이 하는 그럼 되고, 커널은 뭐냐면 일단 시스템 부팅할 로드 된다고 되어 있죠. 부팅할 때 이제 커널이 하드웨어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된 역할이 시스템 하드웨어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CPU, 디스크 등 하드웨어 자원 활용 높이기 위한 스케줄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관리, 자료 관리 전부 다 이렇게 수행하는 게 커널이고요. 즉 커널이 몇 버전이냐에 따라 기능이니까 사실 뭐 커널이 높을수록 기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커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리스도 이걸 켜놨기 때문에 커널은 uname이라는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센토스는 버전이 낮긴 한데 이렇게 uname 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리눅스가 나오죠. 버전 uname-r 하시면 여기 보면 앞에 보이시죠? 현재 이 센토스 6은 2.6.3 버전입니다. 2.6.30 32버전. 2.6.3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754는 이제 리빌드 버전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게 아니고 몇 번째 패키징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 버전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부 버전, 패치 레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버전은 3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짜잘짜잘한 기능적인 게 아니라 패치 레벨 이 부분은 이제 뭐 기능적인 어떤 이제 뭐 버그라든지 이런 거 수정하면 이제 패치 레벨이 올라가고요. 기능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부 버전, 마이너 릴리즈가 올라가고요.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면 이제 주 버전, 메이저 릴리즈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전 때는 이 부 버전이 짝수냐 홀수에 따라 이제 안정 버전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2.5가 테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커널이
0, 2.0, 뭐 2.2, 2.4, 이렇게 2.6 이렇게 짝수 버전으로 배포가 됐거든요. 그럼 중간에 홀수 버전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즉 2.4에서 2.6을 올라가기 전에 2.5에 테스트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2.6이 올리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가고요. 커널은 이제 공개도 있는데 여기 보면 커널.org 가시면 현재 최신 커널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어폭스 클릭하시고요. 최신 몇 버전까지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www.요 커널. 네. 이렇게 org 가시면요. 여기 이제 커널 사이트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5버전 때 나오죠? 5.6.4 버전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5.6.4 버전. 자, 그 다음에 이제 GNUX 아까 데비안 유닉스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GNU 프로젝트랑,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GNU 프로젝트가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만들려면 이제 커널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을 이제 허드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계속 중단이 되고, 크게 진척이 안 된 게 뭐냐면, FSF, 즉 GNU 프로젝트에 속한 개발자들이 자기나의 잡이 있었습니다. 개발 업무를 하고서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동호회처럼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이 더뎠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이 커널을 지금 말하면 커뮤니티 공개 사이트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 커널을 이렇게 개발 중인데 한번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GNU 프로젝트에 속한 어떤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널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리눅스 배포판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GNU 리눅스라고 보통 초기에 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토발즈가 시작을 했지만, 리눅스 토발즈가 물론 지금도 리눅스 토발즈가 절대적으로 커널의 개발을 거의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GNU 리눅스라고 보통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NU 리눅스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